나는 남편을 죽였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밤, 병원 복도에서 그의 목을 조르며 의사들은 그의 귀에 속삭이듯 아프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진실은 내가 그의 목숨을 앗아간 순간부터 시작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며 내 마음처럼 무겁게 내리꽂혔다. 나는 병원 복도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준호. 내 인생의 절반을 바친 남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사들은 그의 귀에 대고 중얼거렸다. 준호 씨, 이제 쉬세요. 피로가 쌓여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프다는 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아프지 않았다. 그는 나를 속인 자였다. 그의 병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결혼의 썩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는 10년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 그는 야심찬 영업팀장. 그의 미소는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빛났다. 수연아,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빠르게 결혼했다. 그의 가족은 재벌 3세급의 압박을 주었고 내 가족은 시골 출신이라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그때는. 첫 번째 균열은 5년 전 생겼다. 준호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그는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메시지를 봤다. 오빠, 오늘도 피곤해. 나랑 만나자. 그 발신자는 그의 비서, 이지은이었다. 나는 물었다. 준호야, 지은 씨랑 무슨 일이야?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연아, 오해야. 회사 일일 뿐이야. 나는 믿었다. 한국 여자들이란 남편의 말을 믿는 게 미덕 아니던가? 하지만 그 후로 그의 출장은 잦아졌고 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프로젝트 실패 소식이 터졌다. 회사는 파산 위기, 준호는 책임을 피하려 애썼다. 수연아, 나 때문에 미안해. 그는 울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실패는 그의 실수였다. 그는 돈을 빼돌려 지은과 도박을 했다. 증거는 은행 기록에 남아 있었다. 나는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열었고 그 모든 걸 봤다. 수억 원의 횡령. 그는 나를 대신해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수연이, 내가 회계 실수로 몰아봐. 너라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야. 이 그의 메모였다. 나는 충격에 떨었다. 왜 나일까? 나는 그의 아내, 그의 보호막이어야 했는데.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그의 이메일, 통화 기록, 지은과의 사진.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밟는다. 나는 그를 밟아야 했다. 병원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 심장 문제예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의사들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공포였다. 그는 내가 뭘 알았는지 두려워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준호야,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몸을 떨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병실은 고요했고 의사들은 복도에서 속삭였다. 아프다, 정말 아프신가 봐요. 이 거짓말.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의 눈이 커졌다. 수연아, 왜? 나는 그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며 말했다. 내가 아프다고? 아니, 내가 날 죽인 거지. 내 손가락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약해진 몸은 나를 막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 지은이 아니야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의 숨이 멎는 걸 느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다. 의사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지은, 그의 가족, 그의 회사, 그들 모두가 내 인생을 망친 자들. 서울의 어둠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 준호의 장례식은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상사, 동료들, 그리고 지은.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오빠 어떻게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형식적이다. 사람들은 진심을 숨기고 예의를 지킨다. 나도 그랬다. 검은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하지만 내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장례 후 나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우리의 집 하지만 이제는 그의 흔적으로 가득 찬 유령의 공간이었다. 서랍을 뒤지며 나는 더 많은 비밀을 파헤쳤다. 그의 일기장. 거기엔 적혀 있었다. 수연은 바보야. 그녀를 이용하면 모든 게 해결돼. 그리고 지은과의 편지. 우리 아이를 가져. 수연은 알지 못할 거야, 아이.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지은이 임신했다. 준호의 아이. 그는 나를 속여 그 아이를 우리 가족의 후계자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 비밀은 더 깊었다. 준호의 가족은 재벌급 기업의 후계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정치인, 어머니는 사회명사, 그들은 준호의 실수를 덮으려 나를 희생시키려 했다. 수연 씨, 당신이 횡령을 도왔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장례식 다음 날 그들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나는 웃었다. 증거.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가짜 증거를 준비해뒀다. 준호의 횡령을 증명하는 문서.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태원의 카페에서 기다렸다. 언니, 오빠가 미안해요. 그녀의 눈은 붉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푼 걸 아기? 준호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이해해줘. 오빠는 나를 사랑했어. 나는 차를 마시며 물었다. 사랑. 그럼 왜 나를 죽이려 했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메시지, 돈거래 기록. 너도 공모자야. 내가 준호를 부추겼어. 지은은 울었다. 언니, 나도 피해자야. 오빠가 강요했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는 야심만만한 여자였다. 모델 출신, 준호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한국의 간뒤치기 문화처럼 그녀는 그의 약점을 이용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아기 낳아. 하지만 그 아이는 내 거야? 준호의 유산을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녀가 웃었다. 언니 미쳤어. 그럴 수 없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거야?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한국의 보안은 허술하다. 비밀번호는 생일,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게. 그리고 메모를 남겼다. 내 비밀은 이제 내 거야. 다음 날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해킹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백업을 가졌다. 복수는 층층이 쌓여갔다. 준호의 가족은 나를 압박했다. 이혼하고 나가. 상속은 없어.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 준호의 비밀을 아세요? 아버님의 뇌물 스캔들. 그들은 충격받았다. 한국 상류층의 비밀은 치명적이다.
그들은 물러섰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회사 차례였다. 준호의 상사, 김 대표. 그는 준호의 실수를 덮어준 대가로 돈을 챙겼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횡령 증거 언론이 달려들었다. JTBC 뉴스에서 보도됐다. 대형 기업 횡령 의혹. 서울의 거리는 소란스러웠다. 나는 지하철에서 그 뉴스를 봤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또 재벌 스캔들, 나는 웃었다.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뱃속아이, 그 아이가 내 다음 타겟이 될 줄은 몰랐다. 지은의 임신은 공개됐다. 언론이 그녀를 비서의 비극으로 포장했다. 고인의 유일한 혈육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했다. 나는 TV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한국 미디어는 드라마처럼 만든다. 그녀를 피해자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준호의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이를 이용해 상속을 노렸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권 주장하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날,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수연 씨는 오빠를 죽였어요. 그녀가 미쳤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준호는 횡령범입니다. 지은 씨는 공모자예요. 이 메시지 보세요. 법정은 웅성거렸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다. 이건 심각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언니가 조작했어. 재판은 길어졌다. 한국 사법은 느리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그물을 쳤다. 지은의 친구들, 그녀의 SNS.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그녀를 공격했다. 간통녀, 돈만 노린 년 댓글은 폭발했다. 그녀의 명예는 실추됐다. 그녀는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아기가 위험해. 나는 웃었다. 위험. 내가 준호를 죽인 거랑 같아. 하지만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준호의 목을 조르는 내 손이 수연아 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약을 먹었다. 한국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제.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지은의 아기. 그 아이를 빼앗아야 했다. 양육권 소송. 나는 심리학자를 매수했다. 그녀는 불안정해요. 아이에게 해로워요. 재판 중간 티스트가 왔다. 지은의 DNA 테스트. 아이는 준호의 것이 아니었다. 뭐라고?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그녀가 울부짖었다. 오빠의 아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그녀는 준호를 이용한 거였다. 복수의 아이러니. 나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내가 나처럼 배신당한 거야. 나는 속삭였다. 김 대표의 회사도 무너졌다. 횡령으로 기소. 그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의 병실을 찾았다. 대표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는 떨며 물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대답했다. 준호의 아내. 당신이 그를 부추긴 대가예요. 그는 울었다. 미안 돈 때문이었어. 한국의 탐욕은 끝이 없다. 나는 지은을 만났다. 공원 벤치. 언니, 아이는 돌려줄게. 제발 용서해.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약병을 훔쳤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그녀는 쓰러졌다. 아니 언니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자살 시도예요.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정신병원에 갇혔다. 복수의 그물은 점점 좁혀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나를 스쳤다. 이 부분 약 1000자. 갈등 고조, 법정 드라마 스타일, 트위스트 속에 도덕적 모호함 복수 vs 자비. FIL24 어둠의 대가 약 1000자. 지은의 이번 소식은 언론을 강타했다. 고인 비서, 자살 시도 배신의 비극의 사람들은 동정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그 논쟁을 즐겼다. 한국 네티즌은 잔인하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아이는 미혼모 시설로 보내졌다. 나는 양육권을 신청했다. 준호의 혈육이 아니지만 그의 유산으로 키우겠어요. 사회복지사는 나를 봤다. 당신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았다. 준호의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 수연아, 그만해. 우리와 화해하자. 그들은 돈을 제안했다. 10억, 나는 거절했다. 화해. 당신들이 준호를 만든 거예요. 탐욕의 괴물로 그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압박받았어. 정치인 아들로 한국 상류층의 비밀. 그들은 아이를 도구로 쓴다. 나는 강 회장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의 뇌물 스캔들. 20년 전 선거 조작. 증거는 옛 기사에 묻혀 있었다. 나는 블로그에 올렸다. 익명으로. 강 회장의 과거 언론이 물었다. 검찰이 움직였다. 그는 체포됐다. TV에서 그의 얼굴이 나왔다. 아버님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내 직장에서 해고됐다. 스캔들 관련자의 상사가 말했다. 나는 실업자가 됐다. 서울의 임대료는 비싸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홍대 근처 젊은이들의 소음 속에서 밤마다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 준호야, 내가 이겼어. 아니, 졌다. 하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준호처럼 3개월 된 아기.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생각했다. 내 엄마는 배신자야? 하지만 너는 내 것 양육은 고통이었다. 젖병, 기저귀, 불면. 한국 엄마들은 강하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니 제발. 지은은 퇴원했다.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악이 돌려져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부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가 울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오빠를 사랑했지만 돈도 원했어. 나는 물었다. 준호가 너를 강요했다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하지만 나도 빠졌어. 솔직함.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약을 줬다. 마셔. 진정될 거야. 그녀가 마셨다. 과다 복용. 아니, 이번엔 진짜 자살이 아니었다. 그냥 졸음. 그녀가 쓰러졌다. 나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경찰이 왔다. 자해 의심류. 그녀는 나를 고발했다. 수연이가 약을.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내가 피고. 법정에서 그녀가 증언했다. 언니는 미쳤어요. 복수로 모든 걸 망쳤어. 나는 변호했다. 그녀가 준호를 죽인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판사는 물었다. 증거는.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준호의 죽음. 제가 살해했어요. 법정은 얼어붙었다. 충격. 한국 사회는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트위스트. DNA 증거.
준호의 죽음은 심장마비. 내 손자국은 없었다. 의학 보고서. 스트레스 사망, 나는 무죄. 지은은 패배했다. 그녀는 감옥행. 공모죄로.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은 어둠 속. 강 회장의 재판은 국가적 이슈였다. 정치인 뇌물, 20년 만에 폭로, 시위대가 모였다. 광화문 광장. 나는 그 속에 섞여 서 있었다. 정의가 승리했다. 사람들이 외쳤다. 하지만 내 승리는 아니었다. 회장은 무죄. 증거 부족, 한국 사법의 현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이야. 수연아. 그의 눈빛은 살기였다. 그는 복수했다. 사설 탐정. 내 과거를 파헤쳤다. 내 가족. 시골 어머니의 빚. 수연이. 내가 준호를 죽였어. 어머니의 전화. 나는 울었다. 엄마,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조작됐다. 내 수면제 기록. 살인 미수. 나는 다시 피고석. 이번 재판은 더 치열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클라이언트는 피해자예요. 배신당한 아내, 지은의 증언 영상. 병원에서. 언니는 괴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 SNS, 살인마년 유나는 고립됐다. 아이주는 복지소로. 안전 위해. 나는 탈출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강 회장의 비밀 더 깊이. 그의 딸, 준호의 누나. 그녀가 모든 걸 알았다. 오빠 실수 덮으려 했어. 그녀의 일기.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의 집, 펜트하우스. 침입. 그녀를 마주쳤다. 수연 씨. 어떻게? 나는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말해. 모든 걸 그녀가 떨었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강요했어? 횡령도 가족의 저주. 한국 재벌의 어둠. 그녀가 울었다. 미안 나도 피해자야. 나는 칼을 내렸다. 그래. 그럼 증언해. 그녀가 동의했다. 좋아. 재판에서. 재판날, 그녀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뇌물을 증언. 회장은 무너졌다. 이번엔 유죄. 10년형, 그의 제국은 해체됐다. 나는 승리했다. 아이를 돌려받았다. 지은은 풀려났다. 언니, 고마워 아니, 미안해. 그녀의 말,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나는 준을 안고 공원을 걸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1년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주인. 홍대에서. 준은 1살. 그는 웃었다. 엄마, 그의 말, 내 심장을 녹였다. 지은은 멀리 갔다. 캐나다로. 아이 키우기 힘들어. 그녀의 편지. 나는 용서했다. 아니, 잊었다. 강 회장의 감옥 편지. 수연아, 진실을 알려줄게. 준호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는 자살했어. 스트레스로 이 증거 첨부. 그의 마지막 메모. 수연아, 미안. 내가 다 망쳤어. 이제 끝내야 해. 병실에서. 내 손은 그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의 약병을 쥐고 있었다. 과다 복용. 그는 스스로. 나는 충격에 무너졌다. 복수. 내 착각.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 가족, 회사, 그들은 내 복수로 망했다. 나는 괴물이 됐다. 준호의 죽음을 오해한 채.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진실은 무덤에. 서울의 여름밤, 나는 준을 안고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오 하지만 마음속 논쟁. 내가 옳았나?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한국 사회는 묻는다. 배신당한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끝, 아니, 시작. 내 인생의